안녕하세요.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빼다 작가 이동실입니다. 오늘은 그 보험 사기 제2탄 꾀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꾀병이 환자들이 보면은 가짜인데 사실은 막 더 진짜처럼 그러거든요. 요구사항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요새 유튜버들이 그 보험금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상당히 법률 리스크가 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이따 이렇게 얘기하도록. 최근 그 울산지원 그 보험사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 같은데, 좀 경미한, 그러니까 흔적이 별로 없는 교통사고로 10년간 진료를 689회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분이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이분 비슷한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단지 이제 횟수라든가 기간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병원 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사고 내신 분도 되게 민감한데, 사고로 인해서 자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마디모 신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사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은 하루에 그 10,000건 정도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회사에 접수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대인사고, 사람이 다친 걸로 접수되는 거는 한 3,00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사망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술이 필요한 중상자 같은 경우에 100명. 그 외에 이제 경상자가 한 3,00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3,000명 중에 이제 그 한 절반 정도는 조금 가해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같으면 그런 사고로 병원을 안 가는데 하면서 이렇게 접수시키는 분들이 그 한 절반은 됩니다. 경상자 접수건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3,000명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연성 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특징이 현장에서는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미안하니까. 안 했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와서 집에 와보니까 목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날 자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대인 추가 접수 요청하거든요. 그런 연락 받으면은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되게 약이 오르죠. 그래서 약이 올라가지고 대인은 접수 안 시켜주겠다 해서 또 일주일씩, 이주일씩 접수 안 시켜주는 분도 있습니다. 안 시켜주면은 또 피해자가 또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은 벌금하고 이제 범칙금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접수해 주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분이 접수를 해주되 이제 그 경찰서에 마디모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디모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알겠지만은 속도가 한 10km 미만의 사고에서 경미한 충격인데, 이 충격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경찰서에서 선반해가지고 국가수나 교통안전공단에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그 블랙박스가 있다라든가 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만 이렇게 의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이제 의뢰 회신이 인관계 없다는 회신이 나왔어도 이제 그 피해자 본인이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원래 좀 이렇게 지병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판단을 달리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의 좀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험 개발은 자료에 의하면은 경미 사고로 해서 지급되는 합의금이 연간 850억 원을 합니다. 그런데 경미 사고 어떤 거냐면은 범퍼를 교체할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코팅막이 벗겨지거나 색깔이 이렇게 손상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찍힘, 긁힘 이런 사고를 이렇게 경미한 사고가 하거든요. 이런 경미한 사고로 850억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그 보험금을 분석해 보니까 하위 20%는 합의금이 32만 원 받아갖고 상위 20%는 평균 합의금이 2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형평성이라든가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험 개발원에서 이런 부분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일가족 4명이 이렇게 여행 가다 사고가 났는데 차가 폐차돼도 병원 안 가는 분이 계신 반면에 그러니까 한참 들여봐야 이제 기스를 확인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데도 병원에 가서 계속 이렇게 통원 치료 받는 분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당하면은 본인도
똑같은 경우에 또 병원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블랙박스로 이런 충격을 자세히 보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제 범퍼카라고 있잖아요. 그죠? 애들하고 같이 타는 거. 그 정도의 충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충격이 뭐 적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주 접하는 정도의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노인이라든가 원래 좀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그 놀이공원에 범핑카 타면 안 됩니다. 그거 타면 다음날 되게 아프거든요. 절대 타지 마시고 고령이라든가 기왕증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건강한 사람이 그 정도 충격이 아프다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꾀뱅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유튜버들이 뭐 그런 전후상을 다 빼버리고 무조건 뭐 지난 2주에 100만 원 받아라, 뭐 150만 원 받아라 이렇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그 법률이나 리스크를 모르고 이렇게 방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방송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 자격증이 하나 있다라든가 뭐 그다음에 어떤 그 업무에 대한 프로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병원 관계자분들이 이런 방송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할 강의지 뭐 병원 한의원 원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할 강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분들이 모르는 법률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한때 이제 그 보험 사기 그 원인 제공자 중에 그 보험회사하고 이제 금융감독원이 좀 지목이 됐습니다. 왜 그래 하면은 그 보험 사기범이라든가 블랙 컨슈머를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블랙 컨슈머인지 보험 사기범인지 선량한 소비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뭐 일반적인 소비자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그 울산 지원 그 보험 사기범처럼 뭐 무려 10년 동안 689회나 이렇게 병원 가는 일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은 이제 가짜니까 더 진짜처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아마 그 10년 전에 그 보험회사 직원이 그 사람이 보험 그 사기라는 걸 이미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증거 자료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뭐 대응을 못했을 거고 그 사람 나름대로 뭐 당신이 의사냐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냈을 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게 뭐 10년 동안 뭐 알면서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돈이 지급됐다는 거고 경찰도 이게 뭐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그 급한 흉악한 범죄가 많으니까 수사할 때 우선순위 밀려가지고 이렇게 놔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방송에도 보니까 그 코로나 감염 환자가 한방병원에 이제 입원실 잡아놔놓고 입원 기간 동안에 뭐 교회도 가고 호텔도 가고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여러 군데 다녔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이 좀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매년 이렇게 보험료 올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2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고 없으면은 보험료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원래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니까 그 보험료가 도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다 이런 뭐 가짜 환자들이 막 판을 치니까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통사고 중에 한 5%는 상당히 중상자입니다. 뭐 개호가 필요한 환자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사고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오히려 뭐 보호를 못 받고 좀 생활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특히 저는 이제 그 유튜버들이 무조건 뭐 전후사정 다 빼버리고 뭐 100만 원 받아라 150만 원 받아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뭐 MRI 찍어서 디스크 나오면은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사실 나이 40, 50대에서 MRI 찍으면은 뭐 디스크 안 나오는 게 좀 특이한 거거든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신문에서는 이 그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 뭐 이렇게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유튜버들이 다 뭐 얼마 받아라 뭐 MRI 찍어서 디스크 나오면 1000만 원 이상 받아라 하니까 단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은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는 좋겠죠.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법률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울산지법 그 보험 사기범도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1년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분이 뭐 보험 유튜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본 판결문인데
일가족 4명이 이제 뭐 경미하게 추돌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한방병원에 갔는가 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다 해줬어요. 인당 뭐 150, 200만 원 해가지고 일가족 4명을 다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가해자분이 그 결과를 통지받고 난 다음에 이거 너무 황당한 거거든요. 현장에서 정말로 격리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이게 돈이 1,000만 원 이상 지급됐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분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형사 고소도 하고 경찰에다가 마디모도 신청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 고소가 됐으니까 마디모를 의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디모가 의뢰돼서 마디모 회신이 왔는데 이런 사고로 사람이 좀 다치긴 어렵다라는 이렇게 회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게 기소가 됐죠. 기소가 되어가지고 결국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이제 그 보험 사기로 이렇게 벌금이 500만 원씩 나왔습니다. 아마 이분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남들 다 하길래 따라 했는데, 이렇게 보험 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죄 확정이 되니까.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데려가고, 애도 데려가고, 어머니도 모시고 왔는데, 완전 집안 망신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나는 사고가 나가지고, 다음날, 검사가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우리 식구들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를 받았는데, 한방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으려가지고,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보험회사 연락을 해가지고, 합의금을 계속 주겠다 하길래, 합의금을 받았다. 내 죄가 뭐 있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분, 얘기 들으라면은, 본인은 잘못이 없고, 한방병원하고 이렇게 보험회사가 잘못했고, 보험 사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도록, 이분들이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액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해가지고 가족 한 분당 500만 원씩 벌금을 내린 거 제가 봤습니다. 근데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나는 아닌데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자를 만나면은 아까처럼 가해자분이 형사 고소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자기 그 억울함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게 되면은 이 경찰관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재판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튜버들이 너무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책임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있죠. 이렇게 고등학교 같이 졸업했거나 20대에 있는 분들은 이거 돈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속게 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은 돈 10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에 10억을 벌 수도 있고 100억을 벌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목표를 크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치고,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